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책은 역행자, 저자는 자청, 출판사는 웅진지식하우스입니다. 95%의 인간은 타고난 운명 그대로 평범하게 살아간다. 이들을 순리자라고 하자. 5%의 인간은 정해진 운명을 거스리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능력으로 인생의 자유를 얻고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 정해진 운명을 거역하는 자, 나는 이들을 역행자라고 부른다. 학창시절 내내 나의 인생은 세 개의 큰 벽으로 가로막혀 있었다. 공부, 돈, 외모, 학교 꼴찌이자 인생 꼴찌 수준인 나는 이 벽돌에 갇힌 채 좀비처럼 살아갔다. 누구를 질투해 본 적도 없다. 너무 큰 격차를 느낄 때 인간은 질투라는 감정 자체를 느끼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너무나 열등한 존재라 믿었다. 인생에 어떤 희망도 없었으며 평생 월 200만 원 이상 벌 수 없을 거라 믿었다. 오로지 내 꿈은 반월 공당 공장에 취직한 후 원룸에서 게임만 하는 삶이었다. 그게 행복이라 믿었다. 실제로 20살이 될 때까지 깨어있는 내내 게임만 하는 오타쿠로 살았다. 성인이 됐는데도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얻을 수 없었다. 문제가 있었다. 심한 여드름에 뿔테 안경, 체크 미니셔츠, 사람 눈도 못 쳐다보는 상태였다. 그런 사회 부적응자를 받아줄 사장님은 없었다. 그러던 나에게 기적이 하나 일어났다. 그 전까지는 글 읽는 걸 참 싫어해서 책도 멀리하는 편이었는데 어떤 한 권의 책을 읽게 된 것이다. 책을 집어든 이유도 참 단순했다. 인간관계에 서툴러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니 책을 읽으면 대화를 잘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대화법 책을 고른 것이다. 책 내용도 별다른 건 없었다. 경청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한 책이었는데 책에서 알려준 대로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주고 반응해 주니까 점점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다. 그 전까지는 나를 잘 끼워주지 않았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나랑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기 시작했다. 오히려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걸 더 편하게 느끼는 것 같았다. 그때 나는 하나의 희망을 보았다. 개인처럼 인생에도 공략집이 있구나. 나는 그 후로 여러 치트키트를 점점 더 알게 되었다. 이 지식들 덕분에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라 느꼈던 공부, 돈, 외모 레벨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다. 인생은 지옥이 아니었다.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게 아니라 계속 레벨업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이었다.
온라인 게임보다 더 신나는 미치도록 재미있는 게임이었다. 역행자의 7단계 모델. 역행자의 7단계 모델이란 대체 무엇인가? 1단계 자의식 해체, 2단계 정체성 만들기, 3단계 유전자 오작동, 4단계 뇌 자동화, 5단계 역행자의 지식,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7단계 여행자의 첫 바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전자와 본성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평범함을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나는 달라 하는 자의식에 사로잡혀서 무한 합리화에 빠져 살아간다.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정신적, 심리적 오류를 저지르는지 알지 못한 채 매일 똑같은 쳇바퀴를 돌 뿐이다. 나 역시 20살까지는 이런 쳇바퀴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안다. 자, 왜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지 못하는가? 왜 늘 돈 이야기를 하지만 평생 돈에 허덕이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조건 노력만 할 뿐, 이 노력들의 연쇄작용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데에 힘을 쏟다가 지쳐 포기한다. 혹은 돈은 인생에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같은 합리화를 하며 원래 있던 곳으로 후퇴한다. 그러면 안 된다. 영리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나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반성을 통해 이 노력들의 일정한 패턴과 배열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아냈다. 그게 역행자의 7단계 모델이다. 역행자의 7단계 모델에 대해 정말 짧게 설명해 보려 한다. 인간이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에서는 본성과 유전자의 명령대로만 살아서라고 답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운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상위 50%로 태어난 이는 일평생 45에서 55% 언저리를 오가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를 모른 채 자식으로 인해 합리화를 하고 언젠가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거야 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 인간은 무의식, 자의식, 유전자에 의해 조종되기 때문에 우선 이 세 개의 꼭두각시줄을 끊어내야만 한다. 무의식은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짓고 자의식은 끊임없이 합리화를 유도하여 발전을 가로막는다. 그리고 우리의 유전자는 선사시대에 최적화되어 있다. 과거에 최적화된 유전자의 명령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잦다. 그 결과 수많은 판단 오류를 저지르며 인생을 망쳐버린다. 가장 처음으로는 무의식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무의식은 이성적으로 바꿔낼 수 없다. 누군가
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하더라도 당신의 무의식은 나는 할 수 없어 라며 방어 기제를 펼친다. 이 기제를 우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토리다.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서 자유를 얻어낸 이야기를 50여 개 정도 듣게 되면 무의식에서는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균열을 만든 뒤 역행자 7단계 모델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유를 얻어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지만 이 책은 서울대생이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 법, 수천억을 벌어들이는 법을 설명하지 않는다. 오로지 평균 이하의 사람이 돈과 시간, 정신으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세상을 혁신하고 싶은 기업가들, 더 많은 부를 쌓고 싶은 자산가들이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나는 당신에게 죽어라 돈을 모으며 살라고 강요할 생각이 전혀 없다.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를 것이다. 나는 인생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승자라고 생각한다. 현재를 희생하면서 미래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 그렇기에 당신에게 놀면서 쉬면서 효율적으로 살라라고 말하고 싶다. 실제로 나도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까지 10여 년 동안 치열하게 살지 않았다. 항상 8시간 이상 쉬만 했으며 주말은 무조건 쉬었고 사람들과 어울렸다. 절대 무리해서 일하지 않았다. 단 기본적인 원칙은 지키며 역행자 7단계 모델을 따르려고 노력했다. 아래와 같이 말이다. 하루 2시간 동안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나머지 시간은 쉰다. 뇌를 업그레이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루에 한 번 5분 생각의 시간을 갖는다. 이 여백의 시간을 통해 하루하루 복리로 좋은 결정이 쌓일 수 있다. 적극적으로 논다. 그리고 무조건 7시간 이상 숙면한다. 노는 것은 인간의 행복과 건강에 필요하며 창의성의 원칙이 된다. 책을 읽기 싫다면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30분만 읽자. 이런 차이는 훗날 나비 효과처럼 극적으로 되돌아온다. 죽어라 노력하지만 영원히 자유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가만히 보면 7단계 중 특정 단계에만 몰입해 있거나 몇 단계를 건너뛰는 문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열심히는 살지만 자의식에 방해를 받아 돈 버는 법 자체에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거나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라는 정체성에 매몰되어 자신의 몫만큼만 일을 한다. 혹은 유전자와 본성에 휘둘려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거나 뇌가 더는 발달하지 못해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지 못한다. 확률 게임 대신 읽는 게임을 반복하거나
5단계까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루트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다음 단계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나는 세상에는 분명히 공약집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그저 순서대로만 움직이면 된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점은 이 책을 통해 수천억 자산가가 되는 법은 알려줄 수 없겠지만 자유를 얻는 법에 대한 힌트를 전달할 자신이 있다. 자, 놀면서 자유를 얻을 준비가 되었나? 시작해보자. 1단계 자의식 해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잉 자의식이라 생각한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 옆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책을 눈앞에 두고도, 방법을 떠먹여줘도 소용없다. 대다수는 자의식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방어 기제로 일생일대의 정보를 전한다. 나는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당신에게 이렇게 돈 버는 거예요. 이것만 따라 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당신의 방어 기제는 내가 전달하려는 정보를 모두 물리칠 것이다. 자의식을 해체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발전도 할 수 없다. 대다수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일정 나이부터 남 탓만 하며 영원히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성공한 친구가 정보를 줘도 잘난 척 하지 마세요 라고 생각하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정보를 듣는 데는 10분만 투자하면 된다. 하지만 자의식은 본인보다 잘난 사람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그 정보를 밀어낸다. 경제적 자유회로 이르는 책을 권해도 아무리 책을 읽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라고 핑계를 대며 밀어낸다. 본인이 독해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걸 자의식은 방어한다. 책 읽기는 길어야 2~3시간만 투자하면 된다. 한 권의 책으로 완전히 인생이 변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자아가 약간이라도 손상될까봐 온갖 변명을 댄다. 돈을 버는 실질적인 방법론을 눈앞에서 가르쳐줘도 저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 알려주셔도 돼요. 라고 겸손하게 답한다. 누구보다 돈을 원하고 돈 때문에 인생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때로는 돈 앞에서 치사한 행동을 하는 사람조차도 하지만 의식은 본인이 이런 모순된 사고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아식의 꼭두각시 줄에 놀아난다. 이 끈을 잘라내야만 자유로 전진할 수 있다. 자의식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심리 기제이지만 자유로 가는 그 모든 길목에서 사람들을 방해한다.
자의식이 인간을 망치는 이유. 애초 인간에게 자의식이란 게 왜 있을까? 자의식은 여러 감정과 지식을 엮어서 잘 반응하며 살아남도록 만들어진 진화의 산물이다. 단순한 생물들에겐 자의식이 없다. 에어컨이나 TV 속의 칩이 단순한 동작만 반복한처럼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쓰는 노트북이나 이보다 복잡한 슈퍼컴퓨터 등은 훨씬 복잡한 운영체계가 있어야 돌아간다. 여기저기에 리소스를 분배하고 입출력 장치를 연결하고 프로그램들을 돌리기 위해서다. 자의식이란 고도의 운영체제다. 그러나 외부 환경에 적응하고 행동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자의식이 지나치게 커지면, 즉 운영체제가 복주하면 원래의 기능대로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 외부 신호를 자꾸 왜곡함으로써 잘못된 판단과 생각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할까? 수많은 연구가 수많은 답을 내놓았다. 방향은 비슷하다. 우리의 뇌는 우리의 몸과 마찬가지로 가급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급한 문제에는 오래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반응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는 대충대충 둘러대면서 뇌는 가급적 적은 에너지로 많은 일을 처리한다. 너무 따지지 않고 대강대강 문제없을 정도로만 나와 남을 적당히 속이며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가성비 최고의 운영체제 덕분에 인류는 이렇게 살아남았다. 그 과정에서 우리 안에는 거대한 자아가 남았다. 아주 거대한. 문제는 자아식이 지나치면 오늘날에는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다. 주식 사례를 보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행동은 무엇일까? 그렇다. 잘못한 거래를 되새겨보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관련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하는 행동은 어떤가? 괜한 희생양만 찾고 분풀이를 하다가 끝난다. 나아지질 않는다. 다른 경우라면 별 문제 없이 마음의 상처를 낫게 해주었을 자의식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나를 가난에 붙들어 두게 된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막는다. 그저 알량한 내 마음 한 조각 편하자고 말이다. 내가 너무 소중한 사람들. 아래 문장들을 읽어보자. 빌 게이츠, 그저 운이 좋아 프로그램 하나 만들고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잖아. 사실 아이폰을 만든 건 스티브 잡스가 아니지. 잡스는 진짜 천재인 워즈니악한테 빨대 꽂은 인간이지. 왜 다들 워렌 버핏을 현자니 뭐니 지켜 세우는지 이해가 안 돼. 그 사람 그냥 주식해서 돈 번 사람 아닌가? 개미들 피 빨아먹는
투기꾼일 뿐이야. 누가 쓴 글들일까? 네이버 뉴스 기사에 올라온 댓글들이다. 방구석 천재들께서 이런 사람들을 까는 거야. 흔한 일이지만 놀라운 것은 이 글들이 베스트 댓글이라는 사실이다. 자의식은 지독하다. 적어도 몇십만 년을 인류와 함께 온 끈질긴 본능이다. 우리 유전자가 타고난 본성이 자의식을 키운다. 게다가 현대 사회는 더욱 자의식을 부풀린다. 자기 자식을 애지중지 키우는 부모들, 남들의 관심을 받기 위한 온갖 SNS가 가뜩이나 비대한 자아에 펌프질을 가한다. 물론 자의식을 만족시키면 당장은 행복할 수 있다. 하지만 공부하지 않는 주식쟁이가 그렇듯 언젠가는 추락하고야 만다. 당장은 마음 편할지 몰라도 자꾸 일이 잘못되고 사람들이 떠나게 된다. 그냥 성격이 이상해지는 것만이 아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면,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으면 인생이 꼬이고 가난이 찾아온다. 안산에 살던 내가 그랬듯이, 지혜를 질투하던 교원이 그랬듯이, 네이버 기사에 저런 댓글을 달고 있는 이들이 그랬듯이 행운을 놓치고 불행을 불러오게 된다. 소확행의 삶이고 순리자의 삶이다. 꽤 많은 불행과 가난이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자의식은 인간을 크게 성장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하면서 인생을 불행과 가난으로 떨어뜨리는 아주 무서운 것이기도 하다. 주위를 둘러보자. 어린 시절 무척 똑똑해 좋은 대학을 갔더라도, 책을 수백 권 읽었더라도 이상할 정도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대부분 자의식에 갇혀 답답할 정도로 고집을 부리는 경우다. 그들은 타고난 재능을 더 키우지 못하고 대화해 버리곤 한다. 주변에서 뭐라고들 할 때마다 대답할 변명거리도 늘 준비되어 있다. 부모가, 시대가, 적성이, 취향이, 건강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한다. 모두가 하는 진짜 원인을 본인은 한삼고 외면하고만 한다. 자의식의 문제점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크게 틀 수 있다. 본능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살아야 하는 대로 살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자의식을 해체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말할 역행자의 7단계 모델을 마스터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뇌가 다양하게 발달하지 않고 지식을 빠르게 습득할 수 없게 되며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번 엉뚱한 결정을 내리기 십상이다. 자의식이 굳어지면 일종의 방어막 같은 것이 쳐지면서 새로운 생각과 사람, 기회 등을 흡수하지 못하게 된다. 나는 이렇게 자의식이 굳어진 이들을 자의식 좀비라고 부른다. 자의식으로 똘똘 뭉쳐 꼰대가 되어버리고 좌의만 하며
모든 정보를 튕겨내 버린다.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남 탓, 사회 탓, 잘난 사람 깎아내리기 밖에 없다. 자의식 개체의 3가지 단계. 자의식 개체의 중요성을 알아보았다면 이제 스스로 해볼 차례다. 만약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괜히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면 나는 먼저 자의식 개체라는 단어를 기계적으로 떠올린다. 그리고 이 언짢은 감정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어떤 열등감이 자극됐는지 생각한다. 이런 탐색이 자의식 개체의 1단계다. 1단계 탐색은 사실 별것 아니다. 종종 누군가의 발언이나 존재에 불쾌함을 느낀다면 그 원인이 자의식 때문은 아닌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 탐색의 효과는 놀랍다. 나의 비대한 자아와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된다. 질투하고 화내고 의심하는 유치한 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내 상처, 잘못 투사된 공격성, 삐뚤어진 생각이 어느 정도 보인다.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그 다음 2단계는 인정이다. 왜 그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쁘지? 내가 질투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질투는 오히려 내 학습을 방해하니까 질투라 인정하고 일단 상대방이 어떤 포인트에서 인기가 있는지 흡수해야겠어. 나는 왜 인기가 없지? 그냥 매력이 없나 보다. 매력이 없으면 높이면 되지 뭐. 돈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왜 기분이 나쁘고 상대를 적대적으로 보게 되는 거지? 사실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선 돈이 필수 조건 중 하나야. 내가 지금까지 이 부분에서 자신이 없으니 회피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부터 뭘 해야 할까? 처음엔 좀 유치하고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몇 번 해보면 재밌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이유 없이 빈정상하는 건 의식하지 못할 뿐 무의식이 발동한 것일 수 있다. 그러면 내 내면에서는 자아를 지키기 위해 이런저런 반응을 펼칠 준비를 한다. 자의식 개체는 이 단계로 넘어가지 않기 위한 노력이다. 부풀어 오르는 자의식에서 떨어져 나와서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 3단계는 전환이다. 이제 과도한 본능의 물결을 잠재웠으니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틀 때다. 자의식 개체는 그저 흥분을 가라앉히는 방법이 아니다. 내가 발끈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을 거꾸로 이용하는 스킬이다. 사소한 잘못을 저질러서 엄마에게 혼났을 때 평소에 나도 해보고 싶었던 약속을 해본 적이 없는가? 예를 들어 매일 일기 쓰기, 8시 전에 숙제 다 하기 같은 것 말이다. 소개한 자의식 개체 3단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탐색,
자신의 기분 변화 등을 잘 관찰하고 이 기분이 어디에서 오는지 확인한다. 인정. 기분 변화의 이유를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고 현재 자신의 처지와 비교해서 인정할 것은 순순히 인정한다. 전환. 인정을 통해 열등감을 해소하고 이걸 변화의 계기로 삼기 위한 액션 플랜을 만든다. 자의식 개체는 정서적으로도 건강함을 만들 뿐만 아니라 학습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의사결정력을 높여준다. 내가 자의식 개체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게 안 되면 내가 앞으로 말하는 어떤 것도 안 되기 때문이다. 마음의 방어막을 치고 있는데 내 말이 곧이 들릴 리 없다. 팔짱 끼고 비웃을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이 먹히겠는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위해선 경계면을 말랑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자의식이 강해져 있는 상태라면 더욱 그렇다. 지금까지 역행자였습니다. 1단계 자의식 해체에서 일부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